환자 안전 사건 왜 발생하느냐. 한쪽 시각은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노력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 사람이 완벽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사람이 잘못했다 보는 거죠.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모르면 가르쳐주거나 훈련을 시키고 알고도 안 했으면 혼내주거나 벌 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각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믿지 말래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실수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지 그걸 분석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실제로 기여하는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는 이제 시스템 쪽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찾아서 문책하고 혼내주고 벌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의료 제공자나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한 이제 덮으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양상은 저기 이제 제가 여기다 삼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문제는 저 맨 꼭지점에 해당하는 저 부분, 환자하고 접하는 지점에서 사건은 늘 발생합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앞서 이제 사람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면 그거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네가 잘못한 거지 하고서 이제 바라보고 혼내주고 문책하고 아니면 교육하고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 뒤에 요 밑에 깔려 있는 접점 뒤에 있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 이제 기여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만약에 무슨 계속 당직을 쓰고 잠을 못 자고 해서 정신이 조금 막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실은 거기 약을 갖다 놓을 때 약 라벨링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두 가지 약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으면은 아마 또 실수했을 가능성이 줄었을 수도 있고 척추에 들어간 주사바늘 하고 일반 정맥 주사하는 주사기가 안 맞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거기다 넣고 할래야 아예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다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에 관해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소아과 전공이 김아무개가 그랬지만 아마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내과 전공이 또 박아무개가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환자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거기만 쳐다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밑에 거기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같이 쳐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물론 이제 환자들의 시각에서는 저 밑에 뭐가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의료 기관들이 그걸 알아서 이제 환자를 만나는 접점에서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그 아랫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사람의 실수를 더 잘 유발하고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입 요소가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 그다음에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경우 이제 강하게 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타이트 커플링이라고 해서 앞에 단계 일을 하면 뒷부분의 일들이 자동으로 쭉 실행이 되게 돼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앞단에 잘못된 걸 중간에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자동으로 슉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개입되는 경우에 에러 레이트가 더 높습니다. 실수 유발을 더 잘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제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경우, 뭐 이게 아마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경우,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윗사람한테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여기 나와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려면 실은 여기 나와 있는 병원이라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속성들을 안전한 쪽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건 사고를 설명하는 모형 중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곳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한순간에 하나 누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쭉
연결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사건이 사고로 연결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에 있는 구멍들을 찾아서 어디에 저런 구멍이 있는지 찾아서 저거를 줄이거나 막고 이렇게 되면은 화살표가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차단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어유 사건 같은 게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거고요. 전체 사건들 중에 보면 사건 사고로 이어져서 환자가 사망하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하마터면 잘못될 뻔했던 사건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잘못될 뻔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줄여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그래서 환자 안전에 관계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계가 됩니다. 환자식 요인도 있고요. 환자 중에도 환자 상태가 더 중한 환자들, 중환자실이 일반 병실보다 훨씬 더 환자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면 그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도 발생 빈도나 아니면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간호사가, 어떤 의사가 그게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 사이의 팀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의사소통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자체의 속성이 또 어떠냐도 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하는 환경, 아까 뭐 인력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지금 조직이나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를 환자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 보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조직인 경우에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의료기관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환자 안전에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 안전 법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도상의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게 되면 위원회도 만들고 전담자도 두고 뭘 하게 했을 때하고 그런 게 없을 때하고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저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7가지 요인들이 있죠. 7가지 요인들이 실제 사건으로 뻥 터지는 게 있고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류 내지 실수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가시적 오류라고 써놓은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오류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저 사건이 터진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누구 의료인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뒷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관계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로 인한 유사한 사건 아니면 똑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려면 여기는 까만색 방향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 민사상에 있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하고 마치게 되면 이 아랫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조사해서 그거를 고쳐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환자 안전에 관계된 사건 사고로 이어져 사망하고 장애가 남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고요.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환자한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는 하마터면 잘못될 뻔했던 일,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하이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환자 안전에 관계된 문제들 평소에 이 파란색 부분에 관한 사건들은 평소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저는 파란색 종류의 일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CCG 구멍들을 좀 막아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저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하는 것 이외에 병원 안에도 이런 종일이 일어나면 이제 보고를 받아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병원들이 있어요. 고쳐나가는 병원들이 있는데 환자 안전에 관계된 문제들 지금 환자안전법에서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고되는 사건들에서 요즘 아마 그 사이 조금씩 늘어서 한 연간 한 10,000건 좀 넘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10,000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위쪽 부분에 관한 것들이에요. 보고가 더 활성화돼야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찾아서 고쳐나갈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저 밑에는 뿌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위만 자꾸 잘라내면 이게 거기서 또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시스템의 문제를 결함을 고쳐나가는 그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앞에 얘기했듯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을 파란색 부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면 환자 진료하면서 발생을 하는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줄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 요소 안정화시키고 프로세스 복잡한 거 단순화시키고 프로세스 표준화하고 결합도 완화하고 사람보다는 자동화 전선화하는 게 이제 오류 발생률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 배정하는 문제, 조직 문화를 수평적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문제 이와 같은 방식의 이제 접근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래는 이제 사람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효과가 강력한 거, 왼쪽에 있는 부분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에 주된 게 뭐가 있냐면 교육 훈련시키는 거하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 더 알려주고 아니면 무슨 몰라서 그래서 정보를 주고 하는데 이거는 하기는 쉬워요. 하기는 쉬운데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 쪽에 보면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화, 전선화 같은 것들이 그쪽에 속하죠. 그다음에 포싱 펑션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억지로 강제하는 기능이에요. 아예 척추에 들어가는 바늘과 정맥주사용 바늘은 아예 다르게 만들어놔서 주사기가 아예 안 맞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포싱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억지로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퓨전 펌프 같은 경우에 병원에 그 굉장히 고위험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잘못 입력을 한다거나 잘못 오작동이 되면 환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약물이거든요. 근데 표준화가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거는 버튼이 위에 있는 버튼이 속도 조절 버튼이고 어떤 기계는 밑에 있는 게 속도 조절 버튼이고 어떤 거는 키고 끄고 하는 뭐 선이 어떤 거는 위에서 아래로 세팅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팅하게 돼 있고 뭐 다 기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쓰는 간호사들이 기계 쓸 때마다 다 이거 매뉴얼 찾아봐가면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기계하고 같겠지 하고 그렇게 누르면 이제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표준화를 시키면 오류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인퓨전 펌프 종류를 20종류를 쓰는 병원하고 한 종류만 쓰는 병원하고 당연히 한 종류만 쓰는 병원이 더 저게 오류 발생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런 것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저런 기기나 이런 것들 안전 문제를 고려를 해서 미리 표준화된 기기에 맞게끔 뭐 설계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여기에 세이프티 오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 양파처럼 그걸 다 둘러싸고 있다는 맨 가운데 이제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직접 접하는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 진료하는 의료진이 있고 그 의료진을 둘러싸고 있는 병원의 환경이 있고 그 병원이 운영되는 전체 제도나 그런 것들이 각 차원별로 각각 해야 될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 안전을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권고하는 사항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환자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부나 정책 결정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직접적으로 환자가 해야 될 일, 스스로 해야 될 게 있으면 찾아서 하는 거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료진이나 병원이 그런 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도 이제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제도나 정책상에 반영돼야 될 부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사람 누가 잘못했느냐에 관한 것보다는 시스템을 고쳐 나가는 쪽에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 가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흔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만 보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와 유사한 아니면 똑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빙산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찾아서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관계된 여러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정부,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죠.